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2년도 제2회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과목인 소방 원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건물 화재에서의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번 연소가스에 의한 질식, 2번 화상, 3번 열 충격, 4번 기계적 상해. 자, 보세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하는 원인,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뭐예요? 바로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에 연소가스에 의한 질식이 가장 첫 번째 주된 원인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에서 계단은 내화 구조로 하고 어디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은 일단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난층이나 지상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죠?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에 피난층 또는 지상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중 가스계 소화약제가 아닌 것은? 자, 1번 포소화약제, 2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3번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4번 할론 소화약제. 자, 보기 중에서 가스계 소화약제가 아닌 것은 딱 하나 있죠. 바로 1번의 포소화약제입니다.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가스계 소화약제가 아니라 바로 수계 소화약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물과 포원액을 섞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계 소화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1번. 자, 문제 4번. 부피비로 질소 65%, 수소 15%, 탄산가스 20%로 혼합된 760mHg의 기체가 있다. 이때 질소의 분압은 몇 mHg인가? 단 모두 이상기체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 바로 달톤의 분압 법칙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달톤의 분압 법칙인데, 이 달톤의 분압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많은 종류의 이상기체로 혼입이 되었을 경우 그 혼합기체의 그 압력은 각각 독립적인 각각 가스에 해당하는 그 압력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달톤의 분압 법칙이라는 거죠. 그때 이 문제에서는 질소의 분압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질소가 65%, 수소가 15%, 탄산가스가 20%로 혼합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전체는 얼마? 전체는 65%, 그 다음 15%, 그 다음에 20%. 다 합치면 100이죠? 이거 중에서, 자, 질소는 65%죠? 질소가 65%입니다. 65%. 전체 중에서 65%. 여기에 곱하기 전압. 얼마예요? 760 수은주죠. 이렇게. 그쵸? 760 수은주.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해보시면, 질소의 분압은 대략 494 정도가 나옵니다. 494 수은주.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5번. 제사류 위험물로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것은? 자, 제사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죠. 그죠? 인화성 액체. 제사류 위험물을 또 분류하면은 특수 인화물도 있고요. 알코올류,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인화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볼게요. 자,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것. 자,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은 대표적인 거예요. 이황화탄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황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에틸에테르. 좀 말이 어렵죠? 디에틸
에테르. 예,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특수 인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 1번에 파라핀, 2번에 금속 칼슘, 3번에 디에틸에테르, 4번에 농황산. 이 중에서 특수 인화물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이 되겠죠? 그죠? 예, 디에틸에테르. 바로 특수 인화물의 대표적인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다음 물질 중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은? 자,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낮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석탄, 2번 팽창 질석, 3번 셀룰로이드, 4번 퇴비. 자, 이 중에서 자연 발화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은 2번이죠. 자, 팽창 질석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 약재로 지금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그죠? 소화 약재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화의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죠? 답은 2번의 팽창 질석입니다. 다음 문제 7번. 유류 화재 시 분말 소화 약재와 병용이 가능하여 빠른 소화 효과와 재착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화 약재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뭐냐? 포소화 약재의 그 종류 중에서 분말 소화 약재와 병용 사용이 가능한 약재를 찾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바로 2번에 있죠. 자, 수성막포 소화 약재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내 약품성이 좋아서 타 약재와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말 소화 약재와 병용이 가능한 것은 뭐다? 수성막포 소화 약재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다음 문제 8번.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대표적인 성질의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이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위험물을 분류하면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위험물 각각의 성질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위험물을 분류하면 제1류부터 제6류까지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은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제1류부터 6류까지 6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자, 각각 위험물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질을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냐? 자, 앞 글자를 따서 좀 암기를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산, 가, 자, 산가자, 어떤 산? 인자산으로. 어떤 산? 인자산. 자, 산가자, 인자산.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산은 뭐냐? 산은 산, 화성, 고체입니다. 고체. 자, 지금 1류부터 6류까지 산화성은 2개가 나와요. 2개 나오는데 더 단단한 고체가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화성 고체예요. 다음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 그죠? 가연성 고체. 다음 제3류 위험물은 자연 발화성 물질.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금수성.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이 다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응성 물질은 이 물질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자기 반응성 물질. 그 다음 제6류 위험물이 바로 산화성, 이게 액체입니다. 액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소독약으로 쓰고 있는 과산화수소.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화성 액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보기 1번.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이다. 어때요? 맞죠? 1번 맞고요. 2번.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이다. 2번도 맞죠? 3번.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다. 맞죠? 3번도 맞고요. 4번. 제5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이다. 틀렸네요.
제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그렇죠? 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다음 문제 9번. CO2의 증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이거는 그냥 계산 안 해도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암기가 되셔야 돼요. 1.5죠? 1.5. 자, 그럼 어떻게 1.5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증기 비중은 29라고 하는 게 뭐예요? 29가. 바로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죠. 공기의 평균 분자량 분의 어떤 물질의 분자량으로 구하는 겁니다. 분자량.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CO2의 증기 비중을 물어봤으니까 CO2의 분자량을 또 아셔야 돼요. 그렇죠? CO2의 분자량. 자, CO2의 분자량은 얼마냐? 자, C는 탄소죠, 탄소. 탄소의 원자량은 12입니다. 12. 그죠? 그 다음 O는 산소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에요. 자, 2개 있죠? 곱하기 2. 그러면 44가 돼요. 44. 그죠? CO2의 분자량 44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증기 비중이 얼마냐? 지금 29분의 44를 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29분의 44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O2의 증기 비중은 1.5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다음 문제 10번. 피난 대책의 일반적 원칙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 또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 1번. 피난 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피난 수단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설비보다는 원시적인 방법이 더 낫다는 거예요. 좀 단순한 방법. 그죠? 이게 더 피난하기에는 더 수월한 거죠. 1번 맞고요. 2번. 피난 대책은 비상시 본능 상태에서도 혼돈이 없도록 한다. 그쵸? 그죠? 이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혼돈 상태가 있지 않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되는 거죠. 3번. 피난 경로는 가능한 한 길어야 한다. 아니죠? 피난 경로는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길면 길수록 어려워요. 피난하기가. 그죠? 그래서 피난 경로는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 그죠? 3번이 틀렸네요. 4번. 피난 시설은 가급적 고정식 시설이 바람직하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피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이면은 자꾸 이동하다 보면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식 설비가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전기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자, 화재의 분류, 화재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소방에서. 자,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자, 화재는 A급부터 D급까지 4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A급 화재는 뭐예요? A급. A급 화재가 바로 일반 화재죠. 일반 화재. 일반 화재. 뭐 종이가 탄다, 뭐 건물이 탄다 이런 것들이죠. 다 일반 화재입니다. 그다음 B급 화재가 이제 유류 또는 가스 화재. 그죠? 여기 B급 화재입니다. 유류 화재나 가스 화재 같은 것을 B급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 C급 화재가 바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기 화재예요. C급이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되고요. 자, D급 화재가 요거는 이제 금속 화재죠. 금속 화재. 금속 화재. 자, 그럼 문제에서 보세요. 문제에서 지금 전기 화재에 해당되는 것. 전기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몇 급이다? C급이다. 그죠? C급 화재가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12번. 상태의 변화 없이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해진 열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것은 이제 현열과 자멸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2가지만 좀 비교하시면 돼요. 현열이 있고요. 그 다음 자멸이라는 게 있어요. 자멸. 자, 2개의 차이점 보세요.
자, 먼저 현열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현열. 온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상태 변화, 그러니까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그런 상태 변화는 없어요. 이게 현열입니다, 현열. 그러면 반대로 자멸이라고 하는 거는, 자멸은 온도의 변화가 없어요. 온도의 변화가 없고요. 상태 변화만 있는 거죠. 이게 잠열입니다, 잠열.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상태는 변화 없이,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한다? 뭐예요? 현열이죠, 현열. 그죠? 답은 1번의 현열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1번. 탄화 알루미늄. 자, 탄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했을 때, 자, 뭐가 발생하냐? 바로 메탄가스가 발생을 해요. 메탄가스. 다음 2번. 칼륨은 물과 반응했을 때, 자,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4번에 트리에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했을 때 바로 에탄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메탄이나 수소나 에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가연성 가스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이제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발생을 하고요. 자, 보기 3번에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물과 반응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화성 고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과 반응을 하면 산소가 발생을 하고요. 이제 가연성 고체가 물과 반응하면 일반적으로 수소가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물질은 과산화수소가 되겠네요. 3번. 다음 문제 14번. 위험물의 제조소에서 게시판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려고 한다. 제사류 위험물에 대한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는가? 자, 제사류 위험물의 성질이 뭐예요? 제사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죠. 인화성 액체.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기름류 같은 경우에는 불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바로 붙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의 게시판에는 반드시 화기엄금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기엄금. 불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요. 화기엄금. 그래서 답은 3번의 화기엄금이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다음 문제 15번. 전기 부도체이며 소화 후 장비의 오손 우려가 낮기 때문에 전기실이나 통신실 등의 소화 설비로 적합한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자, 전기실이나 통신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자장비가 많잖아요. 그죠? 그 전자장비가 많다는 거는 거기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장비가 다 망가지겠죠. 물을 뿌리면. 그죠? 그래서 전기실이나 통신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지 않고 뭘 뿌린다? 바로 가스계 소화 약제가 적합한 거죠. 가스계. 맞나요? 물을 뿌리면 장비들이 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뿌리지 않고 가스계 소화 약제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2번 옥내 소화전 설비, 3번 포 소화 설비, 4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어때요? 1번, 2번, 3번은 다 뭐예요? 수계 소화 설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요. 4번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바로 이러한 전기실이나 통신실에 적합한 소화 설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 문제 16번. 휘발성 물질에 불꽃을 데웠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는? 이거 뭐죠? 자, 어떤 가연물에 불꽃을 데웠을 때 연소가 일어나는 최저 온도. 이것이 바로 인화점인 거죠. 인화점. 그죠? 그러면 인화점과 조금 비교되는 용어가 있어요. 어떤 용어냐? 바로 연소점이에요, 연소점. 그러니까 연소가 이루어지고 불꽃을 떼어도 점화원을 제거해도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 그게 뭐예요? 그게 연소점인 거죠. 연소점. 또 어떤 용어 있어요? 발화점. 자, 발화점 같은 경우에는 자, 불꽃 없이 스스로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가 뭐예요? 발화점인 거죠.
그쵸? 발화점. 그래서 여기서는 그 온도의 크기도 한번 비교를 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참고로. 그래서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온도 크기 변화. 뭐예요? 인화점이 가장 낮아요. 인화점이 낮고요. 그 다음에 연소점이 크고요. 그 다음 연소점, 그 다음에 발화점입니다. 자, 이 사항도, 이 내용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그래서 어떠한 가연물에 불꽃을 댔을 때 연소가 가능한 최저 온도.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인화점이죠. 인화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17번. 화재 시의 열의 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열 전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내용을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1번. 가연물에 열이 전달되어 착화하는 현상은 전도와 대류, 복사의 현상에 의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연소가 이루어질 때는 이 세 가지의 열 전달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사, 대류, 그 다음 전도. 그죠? 1번 맞고요. 2번. 복사열이 가연물에 흡수되어 그 표면 온도가 발화점에 도달하게 되면 연소하기 시작한다. 어때요? 맞는 거죠? 그래서 복사열이 하나의 점화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사열이. 맞고요. 3번. 공기의 열 전도율은 5kcal/m 도씨이다. 틀렸죠? 이건 뭐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공기의 열 전도율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열 전도율은 자, 대략적으로 0.0221 정도 됩니다. 0.0221이고요. 뭐 단위는 kcal/m 도씨. 아시겠죠? 이게 바로 공기의 열 전달률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4번. 바람에 의하여 고온 기체가 인접 가연물로 날아가게 되면 이를 가열 및 발화시킨다. 그죠?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고온 기체가 일단 점화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8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가연성 가스. 자, 가연성 가스 아닌 것은 자, 1번에 수소, 2번에 염소, 3번에 암모니아, 4번에 메탄. 자, 보기 중에서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2번이죠. 그죠? 염소는 바로 조연성 가스입니다. 지연성 가스. 아시겠죠? 가연성 가스가 아니라 조연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음 문제 19번. 식용유 및 지방진류의 화재의 소화력이 가장 높은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은 자, 분말 소화약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자, 제1종 분말부터 제4종 분말까지 자,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식용유 화재나 지방진류 화재에 적합한 소화약제. 이거 좀 구분 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식용유나 지방진류 화재. 자, 식용유나 지방진류 화재에 자, 적합한 자, 소화약제가 뭐냐? 바로 이거는 제1종 분말이에요. 제1종 분말이고요. 자, 또 참고로 자, 차고나 이것도 문제 나오죠. 차고나 주차장에 적합한 소화약제 몇 종이에요? 이것은 제3종 분말이죠. 제3종 분말. 자, 그럼 여기서 식용유 및 지방진류 화재에 자, 적합한 소화약제 뭘 물어봤어요? 주성분을 물어봤죠. 주성분. 자, 주성분을 물어봤으니까 제1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 뭐예요? 바로 탄산, 수소, 나트륨이죠. 나트륨. 이렇게 해서. 그죠? 답은 이겁니다. 탄산, 수소, 나트륨이 답이 되겠네요. 1번. 다음 문제 20번. 할론 1211의 분자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할론 소화약제의 자, 분자식을 구하는 문제. 자, 이거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했어요. C, F, Cl, Br. 자, 이 순서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C, F, Cl, Br.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약제가 어떤 약제예요? 할론 1, 2, 1, 1이죠? 그럼 이 번호대로, 이 숫자대로 붙이면 돼요, 여기다. 1, 2, 1, 1.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돼요? 정리해주면 C, F2, CL, BR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그 분자식이라고 해서 꼭 이것만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순서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이 보기를 보시면, 보기 몇 번? 보기 4번에 보시면 C, BR, CL, F2 이렇게 나와 있죠. 4번에. 그죠? 그거 다 하나씩 있으면 돼요. 여기 C 있고요. F2 있죠? CL 있죠? BR 있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할론 1211의 분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